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구조와 유형별 구조, 그 다음에 오프닝과 클로징, 그리고 공감대를 위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설득과 주작을 위한 플랩 기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은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명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서론에서는 일단 질문을 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시작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올린 흥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본론의 목적입니다. 이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플랫 기법, 그 다음에 목소리의 활용, 제스처 활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이 산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청중들이 공감하고 재밌어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플랫 기법은 논리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요약과 반복을 통해서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프레젠터가 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청중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억은 선택이나 행동하게 하는 그 동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의 구조는 유형별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득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사업의 정책 또는 광고 제안처럼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을 바꾸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겠죠. 따라서 설득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얻을 수 있게끔 이익을 언급하거나 어떤 흥미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야기 키워드를 정해서 키워드에 알맞는 사례를 들어서 몰입감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설득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항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설명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보통 요약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에 대해서 본론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본론이 끝난 후에 메시지 각인을 위해서 요약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세 번째 유형으로서 오락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주로 오락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재미와 배움을 위한 강연으로서 청중이 즐겁고 흥미롭게 집중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감동과 재미를 주는 방식으로 스토리의 배경이나 사건의 발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사건 전개와 위기, 그 다음에 절정과 반전으로 구성되어서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핵심 메시지와 관련된 감동과 재미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프닝과 클로징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프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프레젠테이션에서 강력한 느낌을 주고 청중들이 탄성을 자아낼 정도의 집중도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득과 설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프닝과 클로징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강연회인 테드에서 제이미 올리버라는 요리사가 매우 유명한 오프닝 사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18분 이내에 지금 이 순간까지 아직 살아있는 4명의 미국인이 사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이죠. 이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꽤 강력한 오프닝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청중에게 어떠한 충격적인 사실 또는 개인적 경험, 청중들에게 질문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강력한 프레젠테이션 오프닝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제이미 올리버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오프닝을 활용했죠. 근데 이제 다른 강연에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연환경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청중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받으면 내가 이야기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에 좀 사로잡히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을 좀 질문하고 좀 약간 저기를 한다면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거겠죠. 프레젠테이션의 마무리, 인상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클로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클로징은 전체 프레젠테이션의 한 10%에서 15% 정도? 뭐 이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지금까지 했던 말을 요약 반복하거나 또는 임팩트 있고 강력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하거나 청중들의 중요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서 세 가지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것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인이 놓치고 있는 이 숫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연 글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나와 내 아이의 혈액형보다 성격보다 중요한 자는 시간을 적는 작은 습관을 꼭 알아가세요. 행복을 향한 최종적인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해 잠을 몇 시간 자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래서 언제 나는 가장 행복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교훈적이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클로징을 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문정 작가,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신 정문정 저자님의 어떤 그 클로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들었던 말, 좋게 좋게 넘어가라.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도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그 이야기를 좀 담고 있죠. 세 번째, 이재영 교수님의 노트 쓰기로 당신의 천재성을 끌어내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강연의 그 클로징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천재성을 꺼내야 합니다. 교육은 꺼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집어넣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꺼내야 합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노트로 우리는 천재성을 꺼내서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클로징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좀 담고 있죠. 자, 이 세 가지의 클로징의 공통점이 뭘까요? 상당히 좀 임팩트 있고 강력하고 굉장히 공감되면서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행동을 좀 하고 싶은 그러한 동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클로징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처음에 제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본론은 오프닝을 한 후에 전체적인 그 본론을 어떻게 그 집중력 있게 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스토리텔링 방법입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스토리텔링과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 하나가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는 어떠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글의 양식을 뜻하는데 서사라고도 부릅니다. 즉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서 재현해내는 방식이겠죠. 이 서사는 신문의 사건 기록 또는 취재 일치 또는 역사의 기록물들이 대부분 서사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의 병상 기록을 썼거나 과학자가 실험일지를 썼거나 예술가가 공연일지를 쓴 것도 이 서사에 속합니다. 이 내러티브는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중요하게 그런 중요한 논리적 기반으로 삼고 있죠. 하지만 스토리텔링은 조금 더 다릅니다. 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고 기억시키고 정서적으로 몰입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프레젠터는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책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차별적이고 창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이야기나 책과 언론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이때 프레젠터는 적절한 제스처와 동작을 쓰거나 의성어나 의태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하고 발성법과 템포의 변화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그 광고에서 사용된 그 스토리텔링의 사례로서 바카스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바카스는 굉장히 한 20여 년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광고를 계속 보내오고 있죠. 택시기사와 딸, 학생과 버스기사, 환경미화원과 아들, 이들을 소개로 여러가지 스토리텔링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알바생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그런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서 그 광고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시피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에서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 어떤 홍보 콘텐츠 또는 소셜미디어 콘텐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애초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나 어떤 픽션 쪽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활용되던 그런 용어라고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스토리텔링을 위한 이야기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서 옛날에 우리가 기승전결 구조랑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토리텔링에서의 이야기 구조는 변화가 맨 처음에 일어나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야기 변수들이 만들어져서 이들이 위기와 절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 갈등이 해소되는 그러한 식의 스토리 라인을 스토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듯이 처음에는 갈등의 실마리를 제시하거나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고 갈등이 점차적으로 시작돼서 위기가 고조되면서 갈등도 심화되고 긴장도 고조되고 갈등이 또 절정이 이르러서는 최고조에 달하고 긴장도 최고조로 달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결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토리텔링은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토리텔링 방법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긴 시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두 번째 요소로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다면 스토리는 지루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로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이 조화와 균형을 깨어진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청중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에서는 항상 등장인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주도하는 행위자가 있고 이 행위자를 둘러싼 주변적 인물들이 존재를 하죠. 도와주는 사람 또는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은 어떤 방식으로냐면 플롯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플롯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플롯과 내러티브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호빗이라는 영화의 스토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호빗이라는 스토리를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10번까지 쭉 이렇게 시간순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런 것은 역사책이라든가 어떤 기록물에서는 이와 같이 시간 순서와 그 원인과 결과의 순서대를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호빗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이 좀 순서가 많이 뒤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행을 이 호빗이 빌보라는 호빗이 여행을 끝나고 와서 자기가 회고록을 쓰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가 거꾸로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뒤바꿔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히려 그 재미를 위해서 이런 순서를 뒤바꾸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이제 플롯이라고 하고, 이 플롯은 주로 창작자들이 픽션을 사용할 때, 픽션을 이렇게 구성할 때 만드는 그런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프레젠테이션은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스토리텔링 기법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플랩 기법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플랩 기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먼저 하고, 자 여기 보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 신상품의 유튜브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 먼저 하고, 그러면 왜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는 거죠. 자, 이유를 설명하는데 MZ세대가 생활미디어로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사례를 또 들어요. 그러면서 뭐 유튜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으며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광고를 했더니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된 사례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주장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상품 출시에 맞춰서 유튜브 광고 캠페인을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플랫 기법처럼 이야기하진 않아요. 어떤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상에서의 이야기 방법이라면, 우리가 플랫 기법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주장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좀 저기한 게 아닌가, 좀 무례한 게 아닌가 싶지만, 이걸 보통 두 갈치기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뭐 비즈니스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보고를 한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항상 먼저 플랫 기법에서는 뭐뭐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먼저 하고, 포인트,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뭐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 다시 주장을 반복하는 그런 주장이 나와서 우리가 PREP 방법이라 해서 플랫 기법, 보통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그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구조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을 상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은 그 유형별,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인지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인지 아니면 흥미와 재미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인지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집중도를 높여서 그들을 이제 그 원하는 어떤 지식 내용을 전달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무엇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레젠테이션의 오프닝은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서 강력한 느낌을 주면서 그 청중들이 감탄하고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의 클로징은 지금까지 한 말들을 요약해서 반복하거나
임팩트 있고 강력한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거나 또는 청중들에게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스토리텔링을 설명드렸고요. 스토리텔링은 그야말로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구조는 변화가 일어나서 갈등을 빚고 이 변수들이 만들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결국은 해소되면서 이야기의 결말을 맺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메시지나 갈등과 등장인물, 플롯 등을 구성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의 하나의 기법 같은 것으로서 플랫 기법이 있어서, 플랫 기법은 설득하고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건데, 여기서는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다시 그 주장을 반복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렇게 해서 논리성을 담아서 전달력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이해하셨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할 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어서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도 여기에 맞게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